애플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회계연도 3, 4분기 조정 순이익은 88억 달러, 주당 9달러 3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주당 10달러 37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보다 부진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7개국 유로존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7월 달에 46.4로 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에 미달하는 것이며 6개월 연속으로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을 밑돌았습니다. 특별히 제조업 예비치는 37개월 내 최저치, 독일의 생산 활동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위축됐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소비심리지수가 7월 달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100을 기록하는 등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3.6%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준비가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준비 정도가 100점 만점에 50에서 70점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퇴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했으며 건강 상태 또한 은퇴 준비와 밀접한 관계를 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상 1부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키네만의 말이 많았던 1780선이 오늘 힘없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1760에서 개파락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에 1758포인트까지 무너지면서 연 저점을 불과 8거래일 만에 다시 썼습니다. 애플 때문이죠. 애플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소위 애플 효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어닝 쇼크를 낳아 우리 IT주까지 끌고 내려간 결과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1780도 점전에 회복하면서 1770선 후반입니다.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2.6% 아주 깊게 빠졌던 삼성전자가 장중에 플러스까지 전환하면서 IT주에도 일단 저가 매수세가 붙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실적을 내놓은 LG전자는 휴대폰 부문의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 속에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가 낙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는 건 아닙니다. 선물 정도만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3일 연속 빠지면서 480에서 460까지 다이렉트로 추락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유로존 사태가 주변국으로 확산 중인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애플의 어닝 쇼크, 국내 IT주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중장기로 짚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도 만나볼 텐데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의 시장의 관심사는 무엇이 될지 미리 듣고 자동차주 계속 안고 가야 할지 블록디리우,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 단기 관심을 주문했던 신 대표님만의 섹터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태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외국인들 선물 매매와 삼성전자 등락 이 둘 간의 상관관계에 비춰본 시장의 시나리오별 대응법을 찾아드리고요. 크로스파이어 법적 문제를 안고 있죠. 네오이즈 게임즈, 다른 모바일 게임즈처럼 반등 가능할지 종목 분석도 들려드립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오늘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이 주목하고 있는 자화전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은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께서 함께 주실 겁니다. 연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시장, 지금 주식을 파는 게 답일까요? 아울러 기아차, 인터플렉스, LG화학처럼 현재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 분석도 상세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IT주의 현재 주가 흐름도 궁금하실 텐데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위기로 몸살을 앓는 국내 시장이 애플의 실적 쇼크에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연저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1760선대까지 밀려나면서 개파락 출발한 후에 장중에는 1758선까지 떨어지면서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0포인트가량 낙폭을 줄이고 기관의 매수폭이 커지면서 1770선에서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88% 하락한 17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3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내림세로 장을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장중 460선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현재 1%가 넘는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65% 하락한 4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1,150원대 선으로 올라선 후에 오후 들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 등 수급상 달러 매도가 우위를 점하면서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50전 상승한 1,14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6% 약보합권에서 11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가 현재 상승 전환하면서 0.53% 오르고 있네요. 현재 7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1.37% 밀려나면서 28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역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제주도 현재 2%가 넘는 하락세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2% 밀려나면서 2만 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3.69% 하락하면서 2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0.18% 소폭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2분기 실적 부진과 하반기 수요 우려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 가까이 급락하면서 2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쇼핑은 1%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2.42% 오르면서 1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1.4% 상승폭을 밝히고 있네요.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NM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선은 0.16% 하락세고요. 포스코 ICT 역시 0.74% 밀려나면서 6,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료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애플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0.77% 밀려나면서 116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68% 밀려나고 있고요. LG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는 0.35% 약보합권에서 5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2% 넘게 하락세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2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쇼크의 반도체 부품과 장비 등 IT 중소형주들도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마이크론은 5.43% 하락하고 있는데요. 6,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와 국제 엘렉트릭도 각각 4%가 넘는 하락세고요. 현재 SFA는 3.87% 밀려나면서 4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 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증권주들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주에서 삼성증권은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4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키움증권 역시 3%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현재 교보증권은 1.08%, 우리투자증권 역시 2.86% 하락하면서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금융위기 재부각과 또 이에 따른 전방산업 침체 우려에 철강주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2.62% 하락하면서 35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도 2.89% 밀려나고 있고요. 세아제강 역시 주당 3,400원씩 하락하면서 79,200원에 그리고 동국제강 역시 3.23% 하락하면서 1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전주들이 북한이 한국인들에게도 중국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전세기 관광을 허용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전기는 11% 넘는 급등세고요. 선도전기가 5.05% 그리고 광명전기 역시 4%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2.79% 오르면서 현재 2,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최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후계 구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조그룹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조 오양은 3.57% 하락하면서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산업도 역시 3%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은 주당 350원씩 하락하고 있고요. 사조 해표 역시 3%가 넘게 하락하면서 7,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가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8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82% 오르면서 19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업체죠. MC넥스가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됐지만 현재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당 2,000원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1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자, 58포인트 1785에서 1785까지 꽤 많이 낙폭을 줄이는가 했었는데 낙폭이 점차 커집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연기금은 사주지 않고 있는데요.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에다가 애플까지 악재가 하나 더 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포스코까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검토 대상이 됐다면서요.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순매도가 계속되면서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실적 부진에 따라서 IT주도 약세에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관련해서 신흥금 문제가 제기되면서 좀 약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타이어주라든지 외국인 대상 카지노주가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좀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이제 경기가 덜 민감한 업종들이 약간씩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포스코가 만약에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글쎄요, 강등의 하향 조정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A3를 하향한다는 걸 봐서는 좀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아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에서 약간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자체는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또 개별 또 철강의 대표 기업까지 만약 신용등급이 정말로 깎이면 심리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애플의 실적이 뉴욕 증시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보지 않고도 뉴욕이 빠졌거든요. 유럽 문제다 보여지는데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설, 그리스의 9월 위기설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그리고 현 상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스페인 은행 문제에서 정보 문제까지 지방 정부지만요 격대화되었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일부 시칠리아라든지 일부 도시들 재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그동안 구제 금융 조건을 단서로 달았던 추가 긴축 계획에 대해서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에 추가 구제 금융이 없으면 현재 구제 금융을 착착 진행이 안 된다면 약간 이제 디폴트 우려를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문제는 이제 단순한 민간 부분에서 지방 정부 문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제금융이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결국에는 스페인을 읽자면 추가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그 방법은 EFSF에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FSF는 이게 다른 구제금융 조건과 달리 좀 구제금융 조건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이제 신용 라인을 열어주는 정도로 좀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EFSF가 좀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문제는 그 EFSF의 제한된 자금 한도가 된다는 점, 그리고 8월 1일 날 ECB가 국채 매입이라든지 3차 LTI로 같은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거 자체만으로는
안전한 뭐 대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당분간 뭐 정치권, 유로존 정치권의 의지를 봐야 되겠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진행되는 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려를 해소시킬 만한 이벤트 모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봤자 이제 뭐 있을 8월 2일 이벤트 정도가 이제 가까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시장 악재 중에 하나인 애플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일단 EPS 주당 순이익이 $10가 채 안 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이폰이 덜 팔렸다. 이게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IT 업황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우리 국내 IT주 영향력까지 대응법까지 함께 좀 찾아주십시오. 네, 일단 뭐 최근에 IT들도 뭐 경기와 관련해서 영향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리고 약세를 보였는데 애플이 마침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 또 4분기 전망도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제시를 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인 뉴스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3분기 그렇고 4분기를 낮게 예상치를 제시한 점을 볼 때 그 이유를 뭐 아이폰 5 출시로 인한 재고 조정이라든지 뭐 기존 제품 판매 감소 이런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 4분기에서는 한국 스마트폰 관련 IT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에 뭐 갤럭시 S3 본격적 판매가 전개가 되고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갤럭시 노트 2가 이제 출시돼서 좀 그 판매가 되고요. 그래서 그 3분기에 그 애플 5가 그 나오지 않고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3분기 실적이 모멘텀이 있는 한국 IT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인터플렉스 이렇게 보고요. 인터플렉스는 뭐 10월 달에 아이폰 5가 출시된다면 그 3분기부터는 그 아이폰 애플의 이제 그 관련 뭐 매출이 발생할 크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도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는 좀 저가 매수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오전장에서 크게 좀 빠졌었던 IT주는 3분기 실적 보면서 좀 홀딩해도 좋은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1780 라인이 조금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또 다음 달 초까지 22 통화정책회의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마감 전략 종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LG전자도 실적이 나오고 했는데 뭐 실적이 안 좋다는 게 다 알려진 뉴스라서 그동안 이제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낙폭 과대주에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승 역배열까지 나타나는 이제 뭐 대표적인 뭐 기술적 반등 정도 기대해볼 수 있는 정도의 종목입니다. 뭐 기술적인 단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앞서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이런 핵심 IT에서도 확실히 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더 그 뭐 세컨티어 그 LG전자보다는 뭐 그런 쪽에 더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는 유로존 우려를 해소시킬 만한 뭐 단기적인 이벤트 이슈가 현재는 부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스페인 국채 금리가 뭐 계속 불안한 7.5%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불안한 흐름을 빨리 안정화시켜줄 만한 대책이 뭐 긴급회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당장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되게 좀 그 단기 매매 뭐 단기 정도 아주 짧은 트레이딩 아니면 뭐 관망이라든지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 전략 그리고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의 개별적인 대응 정도 이렇게 좀 뭐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8월 2일 유럽 중앙은행 정책회의까지는 현금 보유 관망 혹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매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봤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이후 시장의 관심이 무엇일지 미리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던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계속 단타 플레이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코스피는 연저점을 깼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닝 시즌에 IT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줄 몰랐는데 애플 효과가 아니라 쇼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좀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장 끝난 직후, 그러니까 그 오늘 우리 시장 좀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내 특히나 이제 그 휴대폰 관련된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약세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IT 업종만의 약세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그런 조금 좀 침울한 분위기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좀 오후장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낙폭 다소간 좀 축소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그 장 끝날 즈음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 낙폭이 어느 정도나 축소돼서 끝나느냐, 오히려 여기서 그 낙폭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냥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 굉장히 어두운 그런 상황 벌어질 가능성 커 보이고요. 하지만 좀 낙폭을 일정 부분 좀 축소하면서 끝내준다면 그나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다시 한번 좀 상승에 어떤 그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오늘 장 후반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초점이 되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자, 업종 얘기는 조금 잠시 뒤로 미루고요. 오늘 일단 종가가 굉장히 낙폭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하셨었는데 유럽 우려도 여기서 더 커지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금 못 보던 숫자를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 추가적인 헤어컷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페인이 정말로 전면 구제금융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지난주 후반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극과 극으로 변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어찌 보면 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분 상당히 지난주까지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이라든지 미국의 기업 실적 모두 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몇몇 기업들 뭐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뭐 OCI라든지 실장의 전망치를 그대로 너무나 좀 안타깝게도 하회하는 그런 분위기 나와서 시장의 투자 심리 크게 위축시킨 바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좀 봐야 될 부분들 아무래도 그 유로존의 그 이번 주가 어찌 보면 좀 변동성 국면의 최악 국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질 만한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번 그 26일, 27일 해가지고 이제 그 이태리의 국채 입찰 부분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향후 한 일정 기간 한 4개월, 5개월 이상 계속해서 그 국채 부분의 그 입찰 부분이 상당히 그 과거 평균치 한 10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반 8월부터는 유로존 전체적인 나라의 그 재정 위기 부분이 오히려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극히 악화시켰던 가장 큰 이유 어찌 보면은 독일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무디스에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시장 유로존의 그 안전판 역할을 했던 독일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면 하는 그런 우려감들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그 독일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 내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하지만 다행했던 점은 어제 그 유럽 시장의 마감을 놓고 봤을 때 픽스 국가들의 장 마감 부분 상당히 계속해서 좀 3% 이상의 하락 나타내면서 급락 마감을 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재정 우려감이 좀 적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만회를 하면서 1% 이내로 마감을 하면서 끝냈다라는 부분 점진적으로 좀 투자 심리 안정되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놓을 수 없겠다. 따라서 극도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유로 문제는 역시 놓을 수 없는 끈이겠죠. 의외로 실적 시즌이 좀 선전한다 싶었는데 애플이 이 어닝에 확 찬물을 끼얹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 시장 관심이 뭐가 될지 미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언급 주신 것 같은데 이후의 관심사는 뭐가 될까요? 예, 일단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어찌 보면 그 실적 시즌의 정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기업도 이번 주 말이 지나가게 되면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끝나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시장의 관심 결국은 투자 지표, 그 경제 지표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지금 모멘텀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 지표 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다소간 혼란스러운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 끊이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그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 내진 전망이 3분기 이후, 내지는 4분기로까지 지금 이연되고 있다라는 점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떠냐? 그렇다면은 그 경기 부양책마저도 그 정권 변화 부분, 정권 이양과 정권 변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국가 주석 정권 이양 부분이 이제 10월, 11월에 남아 있는데요. 그 전후에서 결국 그 전에는 좀 나타나기 어렵지 않겠나. 따라서 정책적인 어떤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지금 현재 다소간 좀 미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소간 좀 한 박자 늦추는, 두 박자 늦추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오히려 2분기 실적, 대형주들의 실적 시즌 끝난 직후에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8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그 2주 동안은 아무래도 중소형 우량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큰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IT의 그 휴대폰 부분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점이 유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IT 휴대폰 관련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 애플의 실적 저하로 인해서 애플 관련주들은 하락. 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폰 관련된 주식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음 주 후반 이후로는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휴대폰 전반적인 애플 관련주들 하락 이유는 3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의 증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애플의 그 아이폰 5의 지연 부분, 출시 지연 부분에 따른 4분기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당분간은 갤럭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완성차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가능하면 그 현대차의 실적 발표 이전, 아니면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 초가 되겠죠. 8월 1일입니다. 그 우리 시장으로는 8월 2일이 되겠는데, 그때 북미 자동차 판매 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전후해서 어떤 그 탄력적으로 조금 좀 매도의 관점으로 자동차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최근 들어서 자동차 완성차 관련해서는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벤트 내지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수급고인 자동차 실적 발표 전후하거나 북미 자동차 판매 집계 나오면 그 전후에서 일단 현금화하자라는 의견.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우량주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은행주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은행주는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셨는데, 현 관심 업종이 여전히 은행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업종 공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추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이제 은행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면,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자산에 굉장히 이제 그 촉각을 맞춘, 특히나 그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PER보다는 PBR 관점에서 시장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PBR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결국 은행이라는 점, 지금 현재 은행 업종의
PBR 부분 1배가 채 안 된다라는 0.8배 미만에 지금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은행의 바닥이 어딘가 이미 바닥 밑에 저는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IT 업종 그리고 이제 IT 업종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정유 업종은 기초 원자재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일정 포트폴리오 부분 유지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 제약 관련주들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흘러간다라는 어떤 그 전제 하에서 제약 업종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해운 업종이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해운 업종 고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3분기가 결국은 그 업종, 동업종에 있어서 연중 최대 호황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미의 그 FTA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그 경기 관련된 기대감이 있게 된다면 결국은 해운주에 대한 관심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해운주는 조금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히려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소재주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자동차 관련주들 왜 빼느냐 이런 말씀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나 중국 그 상해 그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 하방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소재주들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나 어제 그제 있었던 호남석유화학의 그 실적 쇼크 부분 이 부분이 그 당장은 풀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소재 업종은 당분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소재나 완성차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특별히 완성차는 빠른 현금화 준비, 휴대폰 부품주는 괜찮은데 아이폰 쪽보다 갤럭시 쪽이 당분간 더 오늘처럼 선전하겠다고 팁을 주셨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중현 대표님 섹터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연저점을 경신한 오늘장 진단해보고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중에 코스피가 1758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연저점을 경신한 이후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엄청난 깨파락 후 하락폭을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는 1760에서 시작했다가 1758까지 밀렸고 고점이 1785였었는데요. 12시 중반을 기점으로 이제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순간이었지만 강보합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현재 다시 마이너스 상태로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끝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5월 21일이었죠. 그때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1750에서 1775선 사이에 그 저점을 기록할 것이다. 바로 그 지지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여기서 양봉은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60선 이상에서는 끝나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게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가죠. 오늘 저가가 중기 저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국 내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최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오늘의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일 만약에 오늘의 저점이 이탈되고 1750까지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 시장의 그 지수 하락 요인이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바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공매도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해외 증시가 반등할 때도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땐 더 떨어졌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있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일단 이걸
포착해 주세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앞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하고 삼성전자 등락에 따른 시나리오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뭐 환매수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무조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해주고 삼성전자가 상승해주면 일단은 지수에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최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수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거나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좋은 경우인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후에는 이 기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관찰해보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750까지 기준으로 두고 비중을 전략을 세웠었는데요. 장중에 1758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도 조금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일까요? 자세한 비중 정해주시죠. 네. 1750선이 오늘 무너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 무너진다 그러면 직장인은 완전 0% 그리고 전업은 25%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177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오늘 저점이 1758이니까 아마도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775선 위냐 아래냐 이 싸움인데, 만약에 1포인트라도 위에 있으면은 직장인 50, 전업 75%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아래라면 직장인 25, 전업 50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750이 무너지면 그때는 기준가를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여유 있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든 일단 확실하게 그거는 기준을 지켜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종가에 공략할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업종이나 테마는 생략하겠고요. 오늘 장중에 반등이 강했던 네오이지 게임즈입니다. 네오이지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에서 유지되다가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밀렸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의 경우에 뭐 1750이 무너진 상황이 되면은 어떤 경우든 그때는 이제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지지된다는 전제 하에 네오이지 게임즈 한번 여러분들 종가 공략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로 더 밀리거나 아니면 1750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는 그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을 두고 접근하시면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든 날입니다. 내일 완전히 결정될 것 같으니까 내일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순리대로 기준가대로 그대로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그나마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위험 관리가 좀 된 편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일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가 추천 종목으로 IT주 많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까지요. 애플 쇼크로 오늘 주가가 많이 내리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애플 효과보다도 우리나라 자체 증시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증시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현재 왜곡돼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삼성전자는 저점이 7월 12일,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이 저점이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7월 10일하고 13일이 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외 변수보다도 이제 자체적인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IT주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준을 세우신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는 직전 저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직전 저점이 이탈되면 그때는 같이 던져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현재 끌고 가던 대로 여러분들이 보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도 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코스피인데요. 코스닥이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2% 넘는 약세 457선까지 빠르게 밀리는 아우의 모습입니다. 자, 5% 공략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추천해 주셨던 지난주 공략 종목이죠. 크로바 하이텍. 하필이면 애플 악재 때문에 오늘 많이 밀리네요. 점검부터 해주실까요? 네,
코스피 현재 지금 뭐 반등은 조금 오전에 급락했다 반등이지만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계속 이제 1770포인트에서의 어떤 지지를 깨고 내려온 상태고요. 코스닥 역시 뭐 7월 초 이후에 계속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제 손절을 크로바이텍은 오전에 이제 손절을 고려했던 뭐 4,750원대에서 좀 버텨주다가 현재는 그 하단을 깬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하락은 아니지만 그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놓고 있는 시장이니까 일단은 손절을 하고 요 4,500원 이하 가격에서의 어떤 지지를 확인하는 게 맞고 그리고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손절 후 4,500원 정도에서 지지되면 재매수 준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좀 현재 시점에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놓고서 지금 뭐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네. 종목들을 소개드린다는 게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 약간 어떤 수익률보다도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화전자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뭐 OA나 그다음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진동 모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이제 800만 화소급의 고소양 그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이 회사의 이제 주로 매출 실적이 두드러지는 카메라 모듈용 AFA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한 7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요. 투자 포인트는 그 2011년도에 갤럭시 S2를 시작으로 해서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3 등의 이제 그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300만 화소, 그다음에 500만 화소급의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회사의 매출액 역시 2010년도에는 그 AF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308억 원,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1,083억 원, 올해는 2,163억 원 정도로 한 2년 만에 한 7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5년 연속 이제 계속 실적을 내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은 올해 총 매출액은 2,9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66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65%, 150%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주가 11,000원대, 현재 주가 11,350원인데요. 11,000원대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올해 예상되는 PER 대비해서 한 8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 7월 초에 13,300원대 그리고 13,550원대까지 뚫고 신고가 만들다가 시장 하락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락을 했었고요. 올 초부터 계속 이제 11,000원대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상승을 줬는데 일단은 그 윗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에 있어서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큰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이나 회사를 들고 있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를 하면서 시장이 급락할 때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이죠. 시장 급락에 버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는 11,000원대 부근에서 현재 뭐 종가 부분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2,5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11,000원대 그 지지를 깨는 1,7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어렵고 하방을 열어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략 종목으로 자화전자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아주 저점 대비 또 고점 대비 한 중간쯤 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1772, 코스닥이 456선인데 다시 한번 전략 짜보겠고요. 포트폴리오 얘기도 이어서 들어봅니다. 오늘은 텐스탁에서 이광호 팀장님이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럽 불안은 뭐 알려진 상황이고 애플의 네. 실망까지 겹치면서 오늘 연저점 경신. 네. 이제 앞서서 오늘 마감의 종가상 얼마나 낙폭을 줄여줄 건가 관건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전략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상황에서 애플의 또 2분기 어닝 쇼크로 하락세를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디스의 그 트리플 A 그 국가들의 신용 등급 하락과 그리고 유럽 재정 안정기금 신용 등급 전망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해법이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다음 달 2일 열릴 그 ECB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 여부 결정이 스페인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집중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역시 지금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것 같습니다. 기준선이 뭐 경기 확대를 의미하는 5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9.5를 기록하면서 시중금리 인하 정책 이후에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할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는데, 일단 국내 증시가 리스크보다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페인 우려가 물론 있지만은 증시 중국 경기 모멘텀이 점점 개선돼 가고 있고 또 미국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나타낸다면 증시도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뭐 반등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또 Q3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부추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제조업 지수 발표에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코스피가 지금 2개월간 바닥은 지키고 상단을 낮추는 전형적인 삼각 수렴형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렴 패턴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 방향 예측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한 세부적인 업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럽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돌발 악재가 또다시 출현을 한다면 지수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 현금 비중 확대를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 조금 대응이 좀 발빠르게 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현재 유럽의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ECB의 통화 정책과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전에 코스피 흐름을 보신다면 이렇게 수렴했다 발산했을 때 상승 흐름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점 감안한다면 당장 모든 주식을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셨다가 그 일정한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 없다고 들었는데 기존 네.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AS 종목별로 듣습니다. 자, 기아차와 인터플렉스,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이었군요. 누적 수익률 볼게요. LG화학과 인터플렉스 약간 우려스러운데 오늘 애플 타격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수익이 안 나고 있고 LG화학을 추가 매수하실 생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LG화학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유가 안정에 따른 그 석유화 그 업황 안정과 그 정보 전자 부분의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지금 LG화학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잠깐 보시자면 지금 지난 6월 이후에 6월 이후에 지금 나타났던 이런 계단식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의 자리는 지금 직선 추세선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돼서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고,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큰 지금 장세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더 여유 있게 28만 5천 원으로 낮추셔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받고 상승 전환하면서 다시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신다면 한 차례 정도 60일선에 한번 눌리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매수하셨던 가격을 넘어서 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가 지금 애플의 어닝 쇼크로 금일 하락 중인데, 일단은 지금 모 회사인 코리안 서키트가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아이폰 물량과 갤럭시 S3 물량이 하반기에 들어서 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1선이 지금 현재 주가 자리에서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장세가 개선되면 추가적인 또 상승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인터플렉스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LG화학에 대한 변동 상황 포함해서 완성된 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완성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 추가 매수, LG화학의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 두 종목은 끌고 갑니다. 자, 가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G화학은 손절가가 원래 29만 원이었는데 28만 5천 원으로 하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바라겠고요. 오늘 5%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는 떨어지겠죠. 나머지 두 종목 모두 보유이고요. 특별히 인터플렉스는 걱정 마시고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 포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T의 올해 IPTV에서도 저희 설경제 TV를 시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실속형 이상이시면 채널 번호 184번에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